성폭행 의혹을 받는 가수 김건모 씨. 자신을 고소한 여성을 오늘 무고 등으로 맞고소를 했는데요. 여성 측이 고소를 한 지 5일 만입니다. 전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인데 이번 사건의 쟁점은 무엇인지 두 분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영 변호사 그리고 도진기 변호사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일단 김건모 씨가 이 맞고소를 하기까지의 과정을 저희가 이제 짚어봐야 할 텐데 지난 6일에 강용석 변호사가 운영하는 가로세로 연구소라는 유튜브에서 이 처음으로 성폭행 의혹이 제기가 된 거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6일에 이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제 김건모 씨의 성폭행 의혹이 이제 제기가 됐습니다. 네.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그 피해 여성의 이제 주장이 나오는데 그 2016년 그 서울의 이제 한 유흥주점에서 이제 본인이 김건모를 만났고 그 당시에 이제 김건모 씨가 이제 배트맨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네. 이제 8명의 접대부 여성이 들어갔고 본인은 8번째로 이제 방에 들어갔더니 네네. 이제 김건모 씨가 다른 여성들은 다 나가라. 그리고 자신만 남게 한 이후에 이제 본인을 그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이제 음란한 행위를 강요하고 네네. 성폭행까지 했다라는 내용의 이제 그러한 의혹이 이제 제기가 되었고요. 네. 그게 이제 지난 6일의 일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3일 후인 그 9일에 이제 강용석 변호사가 그 피해 여성을 대리해서 김건모를 강간 혐의로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네. 김건모 씨가 그 고소를 당한 게 지난 9일이었는데 그리고 지금 5일 만에 맞고소 고소 소식이 전해져서 그러니까 도진기 변호사께서 김건모 씨의 지금 현재 입장이 어떤 건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김건모 씨는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입니다. 네. 허위 사실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성의 고소에 대해서 이것은 무고다라고 맞고소를 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유튜브 채널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언론에 알려서 허위 사실을 퍼뜨려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해서 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허위 사실 즉시 명예훼손으로 같이 고소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김건모 씨 입장은 거짓 미투는 없어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 성폭행 고소한 여성이 누군지도 모른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 말은 조금 애매한 것이 이 전면적으로 사건 자체를 부인하는 것인지 네. 아니면 누가 고소했는지 특정이 안 돼서 누군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인지는 조금 애매합니다. 네. 그러니까 거짓 미투는 없어져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김건모 씨가 그런데 입장문에 보면요.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과 너무나도 상반된 입장 표명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누가 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느냐, 누구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느냐 이 부분을 조금 두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호영 변호사께서 보시기에 앞으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좀 어떤 점을 주안점을 두고 볼 것 같다고 보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누구의 진술을 믿을 것이냐. 다시 말해서 진술의 신빙성 이제 문제가 어떤 그 수사의 쟁점이 될 것이고요. 네네. 결국은 이런 피해 여성을 이제 불러서 조사를 이제 자세히 한번 해볼 겁니다. 고소장에 적시된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제 물어보면서 먼저 고소인 입장을 한번 들어보고요. 네. 그 당시 피해 상황과 그다음에 그 당시에 어떤 목격자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어떤 그런 범죄 행위가 있었다 하면 지금은 어떤 증거가 조금 많이 이제 희석되어 있겠지만 그 당시에 그 피해자가 주위에 뭐 사건을 이야기를 했다든지 네네. 아니면 병원에 뭐 진료를 받았다든지 이런 어떤 그런 증거들이 있을 거거든요. 네. 지금 보면은 피해자 측을 대리하고 있는 그 강용석 변호사도 증거가 있다라는 네. 지금 워딩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 걸로 봐서는 그러한 좀 피해자의 어떤 그런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그러한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호영 변호사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일단 강용석 변호사는 증거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성폭행 문제가 방에서 단둘이 이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과연 증거가 있을까 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도진기 변호사께서 보시기엔 좀 어떻습니까? 일단 사건 자체가 3년 된 오래된 사건이죠. 그래서 더욱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인권화가 있다면 아마 사건 당시에 만약에 이제 강제적인 그런 행위가 있었다면 네. 그 유흥업소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변에 뭐 웨이터라든지 직원이 혹시 뭐 그걸 듣거나 본 목격자가 있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가능성. 두 번째는 이 사건이 있었으면 그 직후에 이 여성이 주변 사람들이나 지인한테 피해 사실을 호소하면서 네. 뭐 도움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상담을 하거나 그런 어떤 그 대화 상대가 되었던 증인들이 있는지 네. 아니면 뭐 문자나 카톡 같은 그런 내용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관건이 될 것인데 그런 증거들이 있는지는 조금 사실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그 고소인 측에 대리인이 이렇게 증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말 증거가 있는지 아니면 증거가 있다라고 이렇게 좀 전략적으로 음포성을 발언을 해서 네. 이 김건모 씨 측에서 그냥 검내 스스로 이렇게 인정하고 나오도록 하려는 어떤 전략적인 것인지 그 점은 아직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증거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보통 이렇게 성폭행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해자가 좀 이거는 합의된 성관계였다라고 이제 진술하는 경우가 다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진술의 일관성이 누구에게 더 있는가가 이제 좀 중점적으로 봐야 할 텐데 만약에 성폭행이 진짜로 있었다면 증거가 없어도 이 피해자가 그 곰탕집 성추행 사건처럼 그러니까 진술을 잘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이 되면 이 부분도 좀 유죄 판결이 날 수 있는 겁니까? 뭐 결국은 이제 그 앵커께서 지금 질문하신 부분은 아마 그런 물증이 없는 경우를 네네. 좀 이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성폭행으로 인한 어떤 이제 상해 그런 몸에 피해가 있다거나 진료 내역 같은 게 없는 경우 네네. 오로지 그 당사자들의 진술만으로 이제 범행이 있었는지 여부를 만약에 나중에 재판부에서 판단을 할 때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는 건데 네. 그런 경우는 정말 이제 재판부에서 참 곤혹스러울 거예요. 이게 이제 진술 양 당사자의 진술 중에 누군가 하나는 거짓말을 하는 건데 네. 누구의 진술을 믿을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그 피해자 여성의 진술이 과연 믿을 만한 것인가 그 진술의 신빙성 이게 결국은 핵심이 될 것이고 이제 그 아주 명백한 물증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대단히 구체적이고 그다음에 경험하지 않았다면 말을 할 수 없는 어떤 그러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들을 일관되게 진술한다면 네. 재판부는 아주 섣불리 그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 법원의 판례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점을 이제 수사기관에서 좀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김건모 씨가 이제 곧 직접 입장을 밝히는 어떤 자리를 가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조금 더 그 입장 발표가 있을 때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